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키르케고르의 절망 수업. 이 책의 부제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말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삶의 연금술입니다. 책의 전면 표지 하단에 다음과 같은 키르케고르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오직 뒤를 돌아볼 때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스스미 구미코. 주식회사 아이플러스 임원, 가족관계 심리사로 활동 중이다. 1989년 철학, 심리학, 의학의 대가인 스승을 만나 2004년까지 15년간 교육받았고 2005년 주식회사 아이플러스를 설립하며 독립했다. 2009년부터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강좌, 강연, 세미나에 참가한 인원은 총 3만 명에 이른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갑작스럽지만 혹시 지금 당신은 절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의 부제는 절망을 연구한 철학자에게 배우는 꽉 막힌 인생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절망의 이유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자신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고민하며, 즉 자기 자신과 마주하며 영혼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솔직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저는 키르케고르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쉐렌 키르케고르는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그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은 인간이 안고 있는 절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분류하며 절망을 극복하는 힌트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고찰합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심이 뭔지 잘 모른 채 타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자신의 진심이 원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과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이유는 자신의 진심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저는 제 본 모습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 모습은 진심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진심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려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해내고 싶은 것 혹은 사명,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곳. 자신의 진심을 알았을 때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눈앞의 문제에서 해방되어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임무를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면 다시 고민에 부딪히더라도 의연하게 마주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진심을 깨닫는 방법, 즉 진심으로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일찍이 설파한 철학자가 키르케고르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가 되어 이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듯이 자기 자신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고 싶지 않은 술자리에 참석하거나 사실은 커피를 잘 마시지 못하지만 친구에게 맞춰 나도 같은 걸로 라고 주문해버립니다. 이는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본래의 자신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본래 있어야 할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아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과 관계할 때의 필수 요소 6가지로 무한성과 유한성, 가능성과 필연성, 시간성과 영원성을 꼽았습니다.
이 6가지의 총합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6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고 존재하는 상태가 이상적이며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절망의 4가지 타입. 1. 무한성의 절망. 상상만 하고 현실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2. 유한성의 절망. 현실만 바라보며 자신이 타인과 비슷하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3. 가능성의 절망. 미래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니 자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4. 필연성의 절망. 일어난 일에 대해 이것은 필연, 즉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절망하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절망에 빠져 있나요? 우선 고민을 털어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할 상대가 없다면 종이에 써도 좋아요. 고민을 눈에 보이게 가시화해서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선은 고민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나열해 보세요. 주머니 속의 물건을 탁자 위에 꺼내놓는 것처럼 언어로 표현해 보세요. 실존이란 자신의 과제를 확실히 자각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말해요. 자기답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자세죠. 실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망하게 되겠죠. 자기 상실 상태니까. 자기 상실의 상태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같은 걸 생각하지 않은 상태이자 눈앞의 과제를 보려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걸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은 생각한다고 여기지만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본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요. 한마디로 사고가 정지된 상태죠. 무한성의 절망의 특징.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상상이나 공상, 몽상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의 자아는 존재감이 약하다. 직면해야 할 현실에서 자주 도피한다. 지금을 살지 않는다. 허구의 이야기 안에 있는 걸 좋아한다.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 주변을 잘 보지 못한다. 부자가 되면 땡땡 할 수 있을 텐데, 슈퍼맨이 되면 땡땡 씨와 결혼할 수 있을 텐데와 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원을 자주 진지하게 빈다. 당신은 꿈에서 깨어나야 해요. 현실 세계로 돌아오세요. 인간은 시간성과 영원성의 통합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 수도 있고 영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전부 당신이 결정하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인간은 본래 무한성과 유한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이 제일이다. 키르케고르의 일기. 현실을 직시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하고 대처해 나가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공들여 해나가면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아요. 무엇을 하든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현명한 일이라고 경험자들은 주장한다. 나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출발하겠다. 인간은 누구나 지루하다.
키르케고르의 말. 유한성의 절망의 특징. 자신을 어딘가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 안에 섞여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여긴다. 자기만의 가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보통 땡땡이잖아. 보통 땡땡하지? 이런 말이 입버릇처럼 배어 있다.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최선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기계의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라는 사실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 모험을 하지 않는다. 상상력이 부족하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란 정신으로서의 나 자신을 말합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자기다운에서의 자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가리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죠. 자기답게 산다는 건 창조한 자신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정신이라는 걸 자각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쳇바퀴에서 벗어난 자신을 만들면 됩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어떻게 살지 삶의 방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을 창조하려면 먼저 다가올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종이에 써보세요. 뭐든 좋으니 글로 써주세요. 쓴 것을 직접 보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당신 안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신을 창조하는 거죠. 진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요.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썼다면 정말로 되고 싶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건 아니고 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른 걸 쓰세요. 몇 번 되풀이 하다 보면 창조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다 싶은 게 종이 위에 떠오를 겁니다. 일단 써보세요. 인생은 경쟁자가 없는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는 속수무책이라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하는 장애물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뛰어넘어 요령을 터득하면 별것 아닙니다. 외모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변하기 마련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다 보면 끝도 없어요. 거기에 시간을 쓰는 건 제 생각에는 무의미해요. 신체나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과거에 결정한 자신의 맥락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면 외모가 신경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맥락을 바꾸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 나는 상처가 있어서 보기 흉해 라는 맥락이 있다면 상처 이꼴 보기 흉하다라고 해석하는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맥락을 바꾸는 거예요. 탯줄이 감겨 있었다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거다. 그때 생긴 상처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거야. 그 덕분에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 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맥락을 창작하는 게 생각을 바꾼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는 말에 따라 보이는 세계까지 달라지고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키르케고르는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 인간이 자기 본연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신미, 윤리, 종교의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심미적 실존, 즉 관능적 삶의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려고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미적, 관능적, 향락적, 찰나적인 삶을 산다. 시적인 공상에 빠져 있다. 술이나 도박에 빠지는 등 욕망대로 산다. 시선의 방향이 환경, 즉 바깥쪽을 향한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선택하려고 한다. 키르케고르는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했지만 20살 전후부터 가족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자 신학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철학이나 문학을 공부하는 한편 카페나 극장에 드나들며 밤마다 술을 마시게 되죠. 1836년 5월경에는 사창가에서 동정을 잃고 이듬해에는 집을 나와 하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극 감상이나 서적 구매, 식비, 옷값 등으로 돈을 낭비하다가 1836년 당시 우리 돈으로 1800만여 원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그 돈을 낸 사람은 부유한 아버지 미카엘이었습니다. 이 방탕한 생활은 1835년부터 1838년 초까지 계속됩니다. 심미적 삶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양심에 따라 의무를 다하려고 합니다. 이를 윤리적 실존, 즉 윤리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전부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윤리적인 삶의 방식도 벽에 부딪힙니다. 2단계 윤리적 실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무를 다하려고 한다.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려고 한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한다. 1838년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향락적인 생활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키르케고르는 다시 신학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실존의 3단계, 즉 마지막 단계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늘의 목소리에 의지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종교적 실존, 즉 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자신을 믿는다면 스스로의 마음속 목소리에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즉 실존의 최종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의 문제인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성의 절망의 특징. 자신의 가능성만 본다. 나는 재능이 있고 능력도 좋다라고 생각한다. 현실의 자신을 보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당장 주어진 일은 잘하지 못해도 자신에게 다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한다. 현실에서 도피한다. 먼저 자신에게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에게 진리인 듯한 진리를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또한 죽기를 바라는 이데아를 발견해야 한다. 키르케고르.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 누군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할 일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자기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상담하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육신이 사라지면 고통이 끝날까요? 고통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정신은 영원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저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정신의 죽음이야말로 인간에게 또 개인에게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말할 때 근본은 육체가 아닌 정신입니다. 정신의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죠.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정신의 죽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아이를 잃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에게 어떤 진실을 말해줍니다. 만약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싶다면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 이상으로 잃어버리는 게 두려운 존재를 목표로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높은 목표를 갖는 거죠. 그러면 그보다 낮은 목표를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높은 목표를 잃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아요. 자기 상실이야말로 절망적이죠. 이 절망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절망은 대부분 자기 자신과 무언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대체로 원인은 자기와 타인의 관계, 즉 인간관계이며 이 인간관계의 고민은 대다수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반복과 추억은 같은 운동이다. 단지 방향이 반대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추억하는 대상은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추억은 과거를 향하는 반면 진정한 반복은 앞으로 추억이 될 미래의 대상을 되새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복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추억은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키르케고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기억을 몇 번이고 반복해 꺼내보면서 살아가는 일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되고 싶은 인생을 창조하며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필연성의 절망의 특징. 마땅히 그래야 하는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일어나야 해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뭘 해도 소용없어. 어차피 나 같은 건 안 돼. 하고 체념한다. 나는 이런 운명이었던 거야. 하고 멋대로 운명을 단정짓는다. 지금의 현실에 매달린 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해서, 누군가가 땡땡을 해서라고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죠. 인간관계에 고민이 있을 때는 시선의 방향을 180도 회전시켜서 상대가 아닌 자신을 향하게 하고 응시해야 해요. 그러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응시하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자신이 되세요. 쉽게 말하자면 되고 싶은 자신입니다. 다음에는 되고 싶은 자신이 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절망하고 있다면, 현재가 괴롭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가, 진정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도망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독일 철학자 헤겔의 존재를 넘어서서 자신의 사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에게 영향을 준 헤겔은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변증법을 확립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어떤 주장 A와 그에 대립하는 주장 B를 어느 쪽의 주장도 버리지 않고 아울러서 보다 높은 차원의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게임이 재미있으니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게임만 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만하라고 반대합니다. 전자에서 말한 게임은 재미있으니 게임을 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변증법에서는 태제라고 합니다. 후자인 그만하라는 전자와 대립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안티태제라고 합니다. 이 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을 어떻게 하면 어느 쪽도 버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학습 요소가 가미된 가정용 게임을 한다는 결론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친 결론을 진태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태제 더하기 안티태제는 진태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상품 개발 분야의 경우 이 변증법 개념이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태제, 소고기를 먹고 싶다. 안티태제,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진태제,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로 고기를 만들자 라는 결론이 나오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잘된 일만이 성취라고 여기기 십상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이 그저 앞으로 쭉 나아갈 수 있다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은 일, 즉 안티테제는 눈을 감거나 없는 셈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잘 되지 않은 일도 큰 도약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증법은 인간이 도약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뭔가를 버리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조화시켜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철학 용어로 지양 또는 아우프헤벤이라고 합니다.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 세상은 나선을 그리듯 새로운 형태로 역사를 반복하며 전체적으로 진보해 나간다고 주장했습니다. A 플러스 B를 통해 C라는 높은 차원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어서 C 플러스 D를 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차원의 E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점점 지향함으로써 사회는 진보해 나갑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세계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한다고 여겼습니다. 헤겔은 개인의 문제, 사회 전체의 문제를 변증법으로 사고한 철학자였습니다. 키르케고르도 처음에는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비판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헤겔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면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 인간은 개인으로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세상의 진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라는 개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발전해도 개개인이 불행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각자의 삶에 있어서 보람을 주는 이념이나 살아가는 목적이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 전체의 진보를 우선하기보다 주체적인 진리, 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자신이 있다는 것, 즉 존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시작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인간이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실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실존주의 사상가로 키르케고르 외에도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등이 있습니다. 절망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어떤 것을 발견하기 위한 진정한 출발점이다. 키르케고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실수에서 배우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이 없어지면 다시 갖고 싶어지고 늘어나면 더 갖고 싶어지죠. 욕망은 끝이 없어요. 충족되지 않아서 행복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를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충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인간인 이상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발판으로 삼고 자신으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 도피를 그만두고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을 사세요. 꿈에서 깨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강해진 자신을 인정하고 창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나는 5단계. 1. 절망에 빠진 상태인지 체크한다. 2. 여기서 발전할 의욕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3.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4. 무엇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긍정한다. 5.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한다.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걸 전제로 타인도 사랑해서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거나 망설일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의 누군가는 항상 자신이어야 합니다. 절망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병입니다. 동물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고뇌하면서 절망을 다 맛보고 나면 그 끝에 당신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절망에 절망해서 눈을 감지 마세요. 깊이 응시하세요. 그 앞에 미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미래를 원하느냐고.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험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모험을 하면 잃을 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험을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하지만 모험을 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잃는다 해도 결과적으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모험을 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것을 무서울 정도로 쉽게 잃을 수 있다. 즉, 자신을 그것이 마치 아예 없었던 것처럼 아주 쉽게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키르케고르. 자신을 주축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외부에 있다,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외부의 사건이나 환경, 타인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인간은 자신이 해결하기 어려운 어려움에 빠지면 절망합니다. 자아란 자신이 스스로와 맺은 관계다. 즉, 관계 중에는 자신과 맺은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 자아란 그저 단순한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 맺은 바로 그 관계를 가리킨다. 자아는 자기 자신과 맺은 관계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타인과 맺은 관계도 포함한다. 키르케고르. 자기는 스스로 설정한 자신입니다. 타인은 스스로 설정한 타인이고요. 세상은 스스로 설정한 세상이죠. 당신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그 타인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세상과 관계할 때 그 세상도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세상과 관련되어 있죠. 즉, 당신이 설정한 타인만이 나타나고 당신이 설정한 세상만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건 당신 안에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해도 좋겠죠. A씨는 기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A씨 본인이 기분 나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해석으로 A씨는 기분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A씨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뿐이에요. 세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진실인 것처럼 보여서 당신은 의심하려고도 하지 않죠. 자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타인이나 세상과 어떻게 관계하느냐는 자신과의 대화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입니다.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나요? 거기에 진짜 당신이 있습니다.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 즉,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약점이 있으면 드러내는 게 좋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드러내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만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 하고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신과 관계를 맺으려 하는 사람은 타인과도 깊게 관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약점과 마주하고 드러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불안한 것의 내용은 지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인 거죠. 즉, 불안은 미래의 가능성보다 앞서 있고 미래의 가능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에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이 미래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안을 느끼는 건 지금입니다. 그러니 불안을 지금을 사는 어떤 신호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불안을 포착했다면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인간은 불안을 느끼면 그걸 감추고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불안을 직접 느끼면서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망할 수 있다는 건 무한한 장점이다. 키르케고르. 절망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자유롭게 선택도 할 수 있고 선택지는 무한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가 뭐라 해도 불합리하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결코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가지지 못한 자유를 요구한다. 키르케고르. 당신의 삶과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 책임입니다. 모든 걸
자신에게 맞춰 생각해 보세요.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나갈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을 져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책임의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받아들인다. 즉, 책임을 진다. 여기서부터 미래의 불안이 가능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진다면 당신은 자유예요. 키르케고르는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류하고 분석하고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절망의 형태. 키르케고르는 각자의 절망과 관계가 깊은 항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네 가지란 무한성, 유한성, 가능성, 필연성을 말합니다. 절망의 수준. 키르케고르는 스스로 절망을 의식하고 있는가, 의식하지 않는가에 따라 절망의 강도를 수준별로 분류했습니다. 자신이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의식할 수 있다면 극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서 발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저에게 꾸미지 않은 참된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한다. 2. 눈앞에서 일어난 일, 자기가 한 일, 실패 등을 바로 덮어두려 하지 않는다. 3.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4.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상대방의 솔직한 마음을 잘 듣고 함께 해결책을 생각한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살면 마음속에 파도가 일지 않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지 않으면 남과 싸울 일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온전한 사회, 평화로운 세계가 실현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키르케고르의 절망 수업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가리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말 그대로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또한 자신의 진심을 파악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략 100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다 독특한 씨앗을 품고 있는 존재이며 그것을 싹 틔우고 꽃 피우는 것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나처럼 생기고 나처럼 생각하며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혹은 앞으로 살아갈 사람은 우주 역사에서 오직 한 명, 나 자신뿐입니다. 인간은 왜 절망을 할까요? 혹은 언제 절망을 할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삶이 허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절망의 해법은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자신의 진심을 발견하고 그 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라는 말 속에는 참 진짜가 들어 있습니다. 진짜 마음이란 뜻이죠.
진짜 마음이란 말은 진짜가 아닌 가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우리 마음 속에는 진짜 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나의 진심이 있고, 진짜 내 마음이 아닌데 내가 진짜처럼 품고 살아가는 가짜 마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가짜 마음을 진심처럼 믿고 살아가면 내면은 혼란스러워지고 삶의 보람을 얻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한 책에서 저자는 내가 나의 진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검토하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 내가 해야 한다고 믿는 것들이 과연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주입되거나 세뇌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하는 모방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나 부모가 요구하는 삶 혹은 남들 모두가 좋다고 인정하는 삶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비록 큰 성취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면의 허무함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껍데기 삶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삶은 한 번뿐이니 자신의 진심을 탐구해보면 어떨까요? 줄기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인체 내의 어떤 기관으로도 진화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마치 인생의 줄기세포와도 같아서 우리는 영웅도 될 수 있고 괴물도 될 수 있고 소시민도 될 수 있고 실패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결과는 온전히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진심을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 자유롭게 살며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